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 어떻습니까? 놀랍죠. 그것도 놀랍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됐는지 정말 충격적으로 느낍니다. 매년 달라요. 지금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GDP가 세계 7위가 됐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가 침체될 때 우리가 좀 올라간 모양이에요. 대체로 10위권에 있다가 7위가 됐어요. 그건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30, 50 클럽이라고 하죠? 그게 뭐죠? 예,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나라가 30, 50 클럽이라고 하죠? 그런 나라가 몇 개 됩니까? 몇 개가 됩니까? 7개밖에 안 돼요. 7개. 어디겠어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6나라가 다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 무리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사실 놀라운 거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한번 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년째 자살률이 1위예요. 18년째. 2번 2위 했습니다. 그 과정에. 2번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틱 국가가 2번 1등을 했어요. 그거 빼놓고는 다 1등이에요.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노인 자살률은 어떤 해는 평균의 10배까지 나옵니다. 노인들이 이제 자연사를 앞에 두신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예요. 그 이유도 다 알아요. 왜 그렇겠어요? 노인 빈곤이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대체로 48에서 52, 50% 내외입니다.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예요. 지금 노인들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은 보니까 대체로 3에서 5% 사이더라고요. 3에서 5%. 네?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 3명, 5명인데 우리는 50명인 거예요. 빈곤 상태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튼 요즘에 강연을 많이 해요. 특히 부산이나 광주 이런데 오전에 한 10시에 강연이 있으면 몇 시에 가야 될 것 같아요? 6시에 나와야 됩니다. 지난 겨울에는 새벽 6시면 깜깜하죠? 깜깜한 그 시간에 한번 나와 보세요. 그 어스름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이 있어요. 뭐겠어요? 가보세요. 폐지 줍는 노인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그 추운데 폐지를 줍고 있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산다는 나라에서 예? 노인들이 새벽 6시에 폐지를 줍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걸 줍다가 더 이상 힘이 처지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울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우울증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온 세상이 다 호기심의 대상이고 보는 모든 것이 즐거움의 대상인데 한국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그 어린아이부터 경쟁을 시키고 그 안에서 그 쪼가리 지식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쳐놓고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과거에는 불평등한 나라 하면 미국 아닌 멕시코를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지금은 한국입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대지 않겠어요. 예? 지금 한국에서 불평등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차산 불평등, 정말 끔찍하죠. 부동산 불평등,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상위 1%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50.5%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 10%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96.4%를 가지고 있어요. 96.4%. 하위 90%가 3%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예? 그쯤 되니까 지금 정태인 씨 같은 경우는, 정태인 씨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경제부처 행정관이었죠. 정태인 씨 뭐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경향신문에 나온 정태인 씨 칼럼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동감합니다. 이분이 뭐라 그래요? 한국은 지금 가장 불평등한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 피케티의 소위 피케티 벡터 지수라는 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해놨어요. 그건 저는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가 없다고 하는 그 말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평등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노동시간 어떻습니까? 노동시간. 작년에 독일의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1300시간입니다.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어떻게 돼요? 2000시간에서 2100시간. 작년에 나온 거 보니까. 독일보다 700 내지 800시간 더 일해요. 5개월 더 일하는 거예요. 5개월. 예? 노동기계입니다. 사실상 한국인들은. 예? 또 노동자들의 죽음. 이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죠. 가장 심각한 문제. 노동자들의 죽음 어떻게 됩니까?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이라고 하죠. 이 말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무슨 산업재해예요? 이게 무슨 산업재해예요? 기업살인이지. 기업살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지금 24년째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2000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몇 명이 죽었나요? 4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4만 명. 20년 동안 4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한 달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얼마 죽었나? 2,400명. 더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4만 명이 죽죠? 어떻게 4만 명이 죽어요? 20년 동안.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정상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건 내전입니다. 전 내전이라고 봐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내전이 일상적으로 벌어진 나라입니다. 자본이 노동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기업 살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이 유럽에서는 가장 기업 살인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아실 거예요. 영국이 계속 유럽에서는 1위였습니다. 노동자 사망률이 1터에서. 이것이 너무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영국은 2008년에 법 개정을 합니다. 법 개정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름부터 바꿨어요. 산업재해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법으로 딱 바꿨어요. 그것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그냥 나오죠. 네? 어떻게 나와요? 살인에 준하는 단죄를 하면 돼요. 기업가들에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또 산업재해 이름 자체도 이상한 이름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누더기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정당화시켜. 최근에 더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더 많은 수가 죽어간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냐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사회가 도대체 내 아이를 키울 만한 사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지금 인류 역사상 1 이하가 2년 연속 지속된 적이 없대요. 지금 한국은 4년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 이하가.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면 인구가 절반 준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하나를 낳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4년째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나라예요. 1 이하인. 그러니까 어떻게 왔나요? 재작년에 0.98, 0.92, 작년에 0.84, 올해 0.75 정도로 예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문과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야, 출산율이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대는데 너희들도 아이들을 안 낳을 생각이냐, 낳을 생각이냐? 5명한테 물어봤어요. 전원이 안 낳겠대. 정말 놀랐어요. 5명 중에 한두 명이 나는 안 낳을 거예요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명이 다 안 낳겠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현상이죠. 이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사회적 현상인 거죠. 예. 왜 안 낳겠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 처절한 말이죠. 다른 아이들이 다 공감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묻는 물음이에요. 이렇게 민주주의,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까지 된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물적, 지금 말하자면 토대를 마련해 놨어요. 이 물적 토대라면 모든 국민들이 존엄한 존재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물적 기초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다 민주주의까지 우리가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일상은 지옥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 지옥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 해서 하는 게 투기입니다. 일종의. 예?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 예? 여기에 요즘엔 그것도 모자라서 가상화폐라는 것까지 해서 일종의 투기적 그러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까지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인 거죠.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